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용감한 두 분 고맙습니다. 정주 선배를 제가 오랜만에 뵈서 반갑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네요. 명절 끝에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명절 끝나고 처음 만난 분위기가 아니라 명절 중에도 저희가 성실히 일하는 기자들. 네. 편의점이 가장 성실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예, 지금 저희가 후원도 해주시고. 예, 지금 75만 9천인데요. 오늘 76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충분히, 충분히. 우리 용감한 기자들이 이런 거 잘하세요. 70만을 만들어 주신 분들. 그죠. 해가 뜨기 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야, 역시 문청이었나 봐. 해가 뜨기 전에 서 있어야 된다. 멋있는 문장이네요. 이런 표현들. 누가 표현하냐면 김종인 영감님의 주특기가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이기는 편에 가서 해가 뜨기 전에 미리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해를 띄운 거다. 아니 난 또 학교에서 배운 줄 알았더니 정치판에서 배운 거야. 정치판에서 배운. 네. 알겠습니다. 자, 해가 뜨기 전에 광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소개를 하게 되는 광고인데요. 자,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25년 전 아름다운 재단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만 열중하는 사회에서 아름답게 돈을 쓰는 사회로 바꿔보자라는 소망을 품고 시민과 공익활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자 2000년 8월 4명의 기부자와 함께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창립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재단다운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25년간의 이 여정은 아름다운 재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은 아름다운 재단과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사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사람,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사람, 또한 선의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름다운 재단은 25주년을 맞이해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있는 우리와 닮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서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아름다운 재단은 100%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이 주인인 재단입니다. 25년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득한 애정을 받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아름다운 재단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참여한 데에서 일할 때 아름다운 재단이 제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앞 테이블. 테이블에. 예, 한 사무실에서. 같은 공간에서. 네, 같은 공간에서 창준이 같은 거를 요거 이제 박원순 변호사가. 그죠.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기부 문화 그리고 이제 안 입는 옷 그리고 오래된 옷, 아나바다 운동, 그 시작한 게 일종의 이제 아름다운 가게. 이제 유럽에는 그런 형태의 세컨핸드 샵이 많은데 한국에는 없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가게가 최초였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아름다운 가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재단에도 여러분들 큰 관심 가져주시고 새로운 기부 문화 만들어서 좀 그래야 될까요? 좀 서로 돕고 그리고 조금 따뜻한 인정이 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함께 기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박형광 맞춤형 광고입니다. 글루타세. 맞네요. 맞어. 글루타세 맞습니다. 아니 연휴 때는 없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연휴 때는 요일이 바뀌어서. 연휴 때는 광고도 쉽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자극받은 피부에 신선하게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일단 뿌려주세요.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지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약을 사용하시기 어려운
임산부들까지 안심하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이 많아서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구매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요즘 진짜 필요한 팁이에요. 오, 요새. 왜냐면 네. 지금 가을에 요즘 모기가 찬거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름이 맞아요. 너무 더워서 지금 이제 모기가 막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기가 지금 나오는. 필요한 템이다. 네, 지금 필요한 템이다. 네, 모기 예방 강조해서 가능한. 네, 말씀드렸습니다. 모기에 물려도 뿌리면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약간 예. 좀 그런 심리적 안정감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감. 네. 자, 지금 뭐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640선을 돌파했습니다. 진짜 5천 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예 안 되겠네. 이거 끝나면 바로 주식 사러 엄청나죠. 어디로 가? 편의점으로 가야 되나?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주식을 사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일단 한 5% 이상씩은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1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은값도요, 4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환율이 오르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환율은 저희 좀 내려가고 입장에서는. 코스피는 좀 올라가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말입니다. 네, 이분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예측들 물론 워낙 법기술자셔서 어떻게 빠져나갈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좀 하는데 어제 그 내란 재판 한덕수 재판에서 공개된 CCTV 그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CCTV가. CCTV. 야.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한덕수여서 이제 박성재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덜 나오긴 했는데 거기만 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게 나오죠. 뭐냐면 윤석열이 딱 와가지고 접견실에 와가지고 계엄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이 아직 정족수가 다 차지 않았는데 나가려고 해요. 막 계엄 선포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박성재가 말리죠. 그러니까요. 나가시면 안 된다 지금. 아직 정족수 안 찼다. 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차적인 적법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뒷받침해 주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란의 계엄에 동조했다. 적극적인 동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인 거죠. 저는 어제 영상 가운데 우선 우리 이정주 기자는 어느 대목이 제일 기가 막히셨습니까? 저는 이제 많이 나온 것 중에 4. 숫자 4. 4명밖에 안 이거. 김용현 네. 숫자 4. 이게 4명 빨리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확하게 나중에 이 숫자가 1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명밖에 없으니까 뭐 송미령 장관 빨리 와라. 재촉하는 통화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전 총리가 그러니까 저 계엄 이후에 언제 그 시나리오를 들었냐예요. 그러니까 계엄 시나리오를. 예, 그리고 후보 바꿔치기. 네. 예, 한덕수는 그 중심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헌재에서 본인이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거죠. 그런 부분의 후과를 알기 때문에 아마 무리해서라도 김문수를 꺾고 네. 마지막에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네. 한덕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다. 한덕수는 정통 관료다. 뼈까지 경제 관료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뼈를 부셨어요. 제가 보니까. 예, 네. 뼈까지 경제 관료인데 네. 그 뼈를 통과하는 영혼을 보여줬죠. 근데 한덕수의 저 풀리지 않는 그 물음표, 한덕수의 최측근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네. 한덕수 출마 직전까지 저한테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근데 그분들도 욕할 수 없는 게 그분들도 나중에 놀라더라고요. 한덕수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기 내막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한덕수가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박지원 대표가. 예.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약간 새가슴이고 관료로서 평생 동안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 나와요. 미국 간첩 아니냐.
미국 간첩. 예,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미국에 안 써서 그렇지. 산업 스파이, 뭐 미국 간첩, 미국의 장학금 받고 사실상 사상이 사대주의로 되면 미국 간첩이라는 이 형용 모순의 단어를 우리가 안 쓸 뿐이지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한덕수가 전통적으로 살아온 길을 보면 보수당 안에서도 한덕수를 평가할 때 미국 간첩이라는 얘기를 해요. 민주당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네. 보수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통상협상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상호간첩협상 처음에 물꼬 틀 때 우리나라 안보지도 넘긴다고 구글에다가 네. 그거 풀려고 했던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맨날 이제 북한 중국을 타겟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간첩, 일본 간첩이 많은 거예요. 네.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그 극우 보수 세력들의 주장을 보면 일본에게 유리하거나 미국에게 유리한데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냐? 그거는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간첩은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손잡이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조은석 특검 쓴 책을 보잖아요. 네. 그 6명의 간첩이 있어. 뭐 향간, 뭐 방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간도처럼 이제 이중 간첩도 있고 원래 고대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첩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가치 판단을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필요하다 봐요. 네. 우리라고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산업 예를 들면 동향을 파악하는 그렇죠. 있죠. 네. 그 단어가 이제 법과 그 불법의 경계를 탈 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간첩들은 결국 연어가 자기 고향을 찾아가듯이 자국을 위해 활동합니다. 자국을 그렇죠. 위해서 네, 나의 모국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간첩은 모국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국이 한국인데 모국을 미국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첩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본질은 내란인데 그렇죠. 이게 모두 32시간짜리 기록을 편집해가지고 20분짜리로 만들었어요. 한덕수를 중심에 놓고 한덕수가 어떻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역할을 했느냐 이제 이걸 쭉 보여줬는데 저는 영상 가운데 이상민의 웃음. 아, 그게 진짜 제일 큰 공분을 샀던 장면이죠. 이상민의 웃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이상민은. 네. 어떻게 저 와중에 웃음이 나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그 보시는 분들 나중에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그 미소가 유튜브에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은 네. 나오거든요. 이게 네. 검찰 이 영상이 재판정에 틀어지는 거를 찍은 영상이긴 한데 맞아요. 그 특검에서 이제 검사분들이 막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네. 무슨 장면이고 이거 무슨 장면이고. 선명해요, 그리고. 그렇죠. 되게 선명해요. 네. 그 이상민이 한덕수와 남아서 둘만 남아서 한 16분 동안 서로 서류 보여주면서 야 나는 뭐 받았어, 너는 뭐 받았어. 이상민은 그 주요 임무가 그거였거든요. 언론사 단전 단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협의를 하고 예. 나가면서 퇴실하면서 막 웃어요 저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상민이 그 단전 단수 문건을 받은 후에 앉아서도 이렇게 그 미소를 머금은 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그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문건 본 적도 없고 누가 받은 거 본 적도 없고 이런 주장을 했고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 문건에 벌써 언론사 단전 단수가 써 있더라. 그래서 소머즈냐 뭐 이런 비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딱 자기가 다 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엄 지시서를 싹 다 받아놓고 전부 다 아닌 것처럼 입에 지퍼를 채우고 함구하고 있었던 거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50일 정도 지나면 12.3 그 밤이 다가옵니다. 네. 벌써 그렇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 10월이에요. 12월 3일 금방 옵니다. 네. 이번 주 이 비 그치고 나면 5도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바로 또 이렇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내란의 공포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도 그 밤의 공포가 선연한데 그때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는 윤석열이 계엄 책상 탁 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저게 딱 2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김용현이가 숫자 4, 숫자 1 뭐 이러면서 맞추고 끝내 그냥 형식만 갖춘 채 가서 그냥 비상계엄을 내질러버린 거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두 분은 이제 아마 이 세상에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백에 갔을 거냐고 시작해서 무슨 백에 들어가 있을 거냐. 서울구치소에서 뭐 3,600명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 거기 중에 한 곳 들어가 있을 수 누가 압니까? 너무 겸손한데요. 박 기자님은 바닷속 아닙니다. 무슨 구치소예요. 구치소는 다른 그 자잘하게 윤석열 비판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박형광은 아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인데 그죠. 이 계엄의 서방을 열었는데
그거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 그 계엄의 그 서막을 연 기자인데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저기 그 연평도 그렇죠. 예, 선박 배 타고 쪽으로 들어가는 예, 거군요. 연평도 그렇죠. 선박 쪽이 훨씬 더 가깝다. 예. 근데 섬뜩합니다. 그 선배들도 섬뜩하고. 함께였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취재 편의점 100%고. 아닙니다. 네, 여하튼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런 현장을 CCTV를 통해서 아 근데 보면 진짜 화가 나요. 사실은 이게 막 호칭을 떼고 싶어서요. 네. 네, 뭐 한덕수 전 총리 막 당연하죠. 붙어주고 했는데 아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네. 딱 보는데 그리고 범죄자들이에요, 전부 다. 뭐 한덕수가 그랬잖아요. 아 뭐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 바지 뒷주머니에 꽂혀 있더라. 있다. 나도 몰랐다. 자기가 꽂더만. 자기가 열심히 꽂아요 이렇게. 심지어 그 누굽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죠. 것까지 놓고 갔어요. 조태열을 놓고 갔어. 근데 자기가 조태열이 챙겨요. 놓고 간 것까지 챙기고 심지어 앉아서 설명합니다. 맞아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문건을 이렇게까지 다 나왔는데 저 사람 불구속 재판 맞습니까? 그 최상목도 네. 그렇죠. 윤석열이 와가지고 네.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지시서 네. 나눠주잖아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한참을 봐요 이렇게. 네. 옆에서 한덕수도 같이 봐요 네. 이렇게. 그래놓고 그래놓고 뭐 자기는 메모장 봤다고 네. 처음에. 바로 접어서 밑에서 네. 줬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예. 아, 전 진짜 그 우리나라의 그 공부 잘하고 잘났다라는 그 엘리트 집단들이 얼마나 찌질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네. 확인하는 네. 그런 장면이었다. 근데 저는 저거를 슬라이스해서 32시간이라고 하니까 32부작을 만들자. 1시간씩 끊어가지고 다 공개를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배 엘리트,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그 그렇죠. 아첨하는, 권력에 아첨하고 그냥 맹종하는 태도와 모습이 어떤지를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다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들의 저런 행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다리 끊고 도망가. 그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네. 이승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네. 윤석열의 내란 다리만 팀이라는 게. 끊겠습니까 어디? 어디 폭격도 터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미국으로 날아가고 진짜. 여기서 자기도 미국으로 가고. 네, 핵 터뜨리고 나갈 거예요 아마. 진짜 천인공노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그 마각이 20분짜리 영상으로 나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풀 버전은 32시간이다. 이 사이에 무슨 일들을 했는지 다 드러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관점인데 내란 특검의 그 조은수 특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책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조은수 특검의 그 저는 나름대로 계책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특검은 그러니까 특검이 처음에 발족하기 전에 헌재에서 나왔던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CCTV 이런 거를 엊그제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사실. 예, 미리 확보를 했죠 그때 따서 특검 이제 출범하고 바로 네, 수사 들어가서 네. 근데 보고 있던 거죠. 보면서 존스 특검은 명확하게 이렇게 뒤집기하고 명확하게 한번 잡아채려고 네. 존스 특검의 그 인내의 시간.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네, 한덕수 말할 때마다 네. 그러셨겠죠. 많이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약간 박제를 해놓은 거야. 예. 그러니까 뭐 거짓말들을 박성재, 다. 한덕수, 이상민 마음껏 말씀하세요. 박제해놓고 지금 한 번에 CCTV를 보여주는 거죠. 네. 예. 이게 결국은 이 CCTV가 있었던 건지 몰랐나 봐요. 다 삭제가 돼 한덕수. 있었던 게 그렇죠. 삭제가 돼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착각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늘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특검팀에서 다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그 문건들을 다 포렌식으로 해서 복구를 했어요. 복구했죠. 그래서 확인한 게 3,600명 3,600 수용 명이죠. 가능한 네. 시설 그렇죠. 확보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포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 출국 못하게 출국 금지 조처를 해놓은 거고 비상대기를 다 시켜놨던 거잖아요. 박성재 장관도 국회 출석해가지고 항의하는 그 신장식 의원을 향해서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날 현장에서 맞아요. 미소 띄우면서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막 격앙돼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국민과 그다음에 이제 당시의 야당 소위 이제 민주진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가 저는 웃음으로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요. 야, 진짜 너무 네. 화가 나요. 이게
그 진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너네 한번 해봐. 권력은 우리가 갖고 있어. 너네 곧 이제 죽을 거야. 이런 그쵸? 생각을 맞아요. 실제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이상민의 웃음에서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니네 다 죽었어 이제. 야 우리가 이제 한번 판 벌렸어. 야 이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니네 다 죽었어. 이게 그냥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연백, 영연백 준비해 놓고 구치소 다 대기시켜 놓고 출국 금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소위 대한민국의 민주진영, 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들을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저 웃음이 나왔던 거죠. 아,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너무 섬뜩하고. 예. 그리고 사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 국회를 지켜주셨던 시민분들 너무 감사하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군인분들의 저항. 아 그것도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곳곳에 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박정훈 대령이 나오고 박정훈 대령을 보았던 조성현 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뭐 그런 곳곳에 의인들이 맞아요. 예 살아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옛날에 의병장들이 다 살아왔나 봐. 그렇죠. 아니 근데 무엇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겸손하게 우리 취재편의점 네. 장 선배야말로 네. 그 현장에 아, 예. 그날 저 추경호한테 고소당했어요. 곧 아마 예. 잘 해결될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것까지 고소하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좀 심합니다. 근데 아니, 제가 이 최근에 사람들- 들었던 말 중에 예. 오늘 우리 몇 명인가요? 예, 지금 몇 지금 명이냐면 75만 9,737명. 예,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 한 260분 200명만 정도. 도와주세요. 200명. 260. 260분 정도. 아. 아직 안 나온 거 제가 하나 터트려야겠네. 이정주가 터트려야 올라가. 260명. 예. 그때도 네, 이정주 선배가 맞아요, 터트려서 맞아요. 올라갔죠. 그죠, 네. 그죠. 제가 76만 되면 터트릴까요? 아, 그렇죠. 제가 그 지금 채우라고 채우시면 네, 채우시면 76만 채워주시면 이정주 단독 나갑니다. 네, 서비스 단독. 아직 수사 중이라서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 여기 취재 편의점 오면 이런 사선을 타네요, 진짜. 작두에 올라타는. 작두에 타네. 네. 아, 취재 작두 같아 여기.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 76만을 바로 만들어 주셔야 또 이정주 기자의 작두탄 취재 특종 나갑니다. 네, 예, 어쨌든 타야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 시민들께서 지켜주셨다. 예. 진짜 현장에서 그날 저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울것 같아요. 울컥해요. 지금도. 그때 예. 국회대로가 야 근데 이게 다 차네. 돌아서면 더 와 있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진짜 돌아서면 사람들이 더 와 있고 이 새벽에 누가 나올까? 돌아서면 더 많은 시민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포대교까지 쭉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줄지어서. 예. 그래서 막 보좌관 분들은 차를 그냥 버려두고 막 뛰어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시민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거다. 저는 늘 동학부터 봐야 된다. 동학 3.1운동 맞아요. 이게 그런 진짜 정신이 대한민국을 이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DNA가 어디 안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도 76만 안 됐습니까?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미님께서 슈퍼챗 쏴주셨어요. 네, 이 기자님 특종은 무조건 취재 편의점에서 털어주세요. 100달러나 쏘. 와, 100달러. 환율로 보면. 야, 이거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뉴욕에서 쏴주시는 건데요. 늘 이렇게 100불씩. 예. 아, 감사합니다, 노미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 76만은 곧 될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동접이 떨어지고 있어서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아니 제가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네. 그때 한번 여기 문서 공개한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밥 먹을 때 네. 여러 기자한테 네. 근데 결혼 말하면 그때 만날 때도 본인의 그 시간대별을 그 칼라 프린트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 저는 밥 먹는데 프린트 나눠준 경우 처음 봤어요. 진짜로? 네, 밥 먹기 전에 네. 이렇게 오찬을 이제 제가 잡은 오찬이었거든요. 우리가 또 적진에 들어가서 네. 상대방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 질문한 기자 그 댓글에서도 왜 추경호랑 밥 먹냐 이런 소리가 있어요. 먹어야 근데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적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야 되는 거지 네. 무조건 차단한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네. 그때도 주섬주섬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막 4장을 나눠주더라고 칼라 프린트로. 칼라 프린트로. 네, 나눠주면서 막 그때 밥 먹는 게 되게 한 뻘쭘하잖아.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죠? 그게. 그죠? 그리고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 꼭 그게 그리고 경상도 분들은 또 모양 빠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잘 안 해요. 안 할라 그래요. 네, 잘 안 해요. 근데 주섬주섬 와서 이렇게
노란 봉투 들고 가서 막 나눠주는 거야. 되게 신기하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밥 먹는데 이게 보이겠냐고. 그리고 우리는 인상 비평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뭐냐면 정치부 기자의 기본적인 촉이 뭐냐면 행동을 보고 그림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진짜로 뭐 했네. 안 했으면 그거 나눠줄 필요도 없어요. 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네, 그걸 나눠줘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데 네.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직관적으로 바라본다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짓 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왜 굳이 종이까지 나눠주겠냐.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는 솔직히 심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막 네네네 이렇게 보고 보겠다고 했지만 전 속으로 추경호는 유죄다. 네, 전 내심 심증으로 거기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 사안을.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본질은 이제 계엄 해제, 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있잖아요. 계엄 해제를 하려는 표결. 그렇습니다. 그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예. 받고 있잖아요. 예, 뭐 예. 그때 조지현 전화하고 무슨 김용현하고 통화하고 뭐 여러 가지 녹취록 네. 나오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그 특검에 가서 이제 참고인 조사받고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건너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거를 좀 보고 네. 왔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추경호의 이 표결 방해 의혹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표결을 방해했던 추경호도 있지만 예. 그 주변에서 텔레그램 예. 한동훈한테 당사 가라 뭐. 국회 가라 당사 가라 국회 가라 뭐 했던 그랬었죠. 그런 전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제일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깝죽깝죽하면서 네. 사람들이 말하는 네. 깝죽이 한동훈만 안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깝죽이 한동훈만 안 오고 있다. 깝죽이 한동훈 안 온다. 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 새끼 또 시작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새해병 특검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거야 지금. 네. 다른 사안으로.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안 오고 하니까 왜 안 왔냐.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한 번에 말씀드릴 건데 추경호 대표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건너 하는 말이 네. 취재원 이런 말더라고. 한덕수가 다 불었던데? 아. 퍼즐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한덕수가 다 불었던데. 한덕수가 이미 다 불어가지고 추가로 간 사람들은 네. 표결을 방해했다는 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퍼스트 펭귄이 되기까지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추경호로 치면 네. 이게 그치. 제수의 딜레마처럼 연쇄 도미노. A가 말하면 조은석 특검이 야 A가 다 말했어. 특검에서 그러면 네. 야 한덕수가 다 말했어. 자 봐. 네. 너도 얘기해라. 근데 보통 의원들 불러서 예. 이게 소문이 나거든요 나중에. 그럼요. 박근혜도 그래. 먼저 분 놈들 다 소문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얘기했다니까. 네. 뭐 그렇게 빡빡합니까? 의원님 그뭐 지역구 잘 돼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첫 타에 찍히기 싫어서 주저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 한덕수 다 불었어. 그 가니까 굉장히 편하게 불고 왔다. 아니 이미 다 끝난 거 내가 여기서 숟가락 하나 얹어서 네. 이미 죽은 시체 하나 더 얹는다고 해서 한덕수가 이미 다 불었는데. 다 불어놨어요. 그렇지 이미 다 네. 부른 거 나 안 부른다 네. 안 불다가 뭐 특검한테 밑보이기도 싫고. 한덕수 팔다리 다 잘라놨다고 예, 하더라고 이미. 예. 그러니까 이런 CCTV까지 공개되기까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훌륭하다, 훌륭해. 나중에 조은석 특검이 예. 분명히 이번에 공개하기 전에 들이댔을 거야 마지막에. 예. 안 하셨죠? 하다가 자 안 하셨죠? 하면서 영상 틀어. 자 영화 감상 한번 하겠습니다. 유튜브 15분 감상하시고 다음에 대질할게요. 예. 감상하고 들어왔지. 안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이거 이미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플리바게닝 예. 지금 개정 특검법에 들어가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조항은 제가 예. 봤을 때는 한덕수의 한덕수의 증언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이제 초장에 이제 간을 봤는데 한덕수가 많은 걸 들고 있잖아요. 네. 그 계엄 당시에 그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국무회의도 가고, 그렇죠. 국회랑 연락도 하고, 김용현하고 연락도 하고, 야. 한덕수가 대행 머리 체제에서 깎고 대통령실도 갔잖아요. 미장원 들렀다가 네. 한덕수 추경호. 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핵심에 당정대의 중심에 지금 한덕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든 키가 교집합이 한덕수예요. 한덕수라는 키를 풀면 다 풀려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한덕수는 이제 잃을 것도 없고 사실 그렇죠. 국민의힘과 그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이미 대선 그 트라이한 것도 실패한 마당에. 예. 그러니까 한덕수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덕수라는 걸 조은석 특검이 파악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를 찌른 거야. 예. 여기만 집중을 찔렀고 아하. 한덕수를 결국 구속시키지 않아요. 불구속 수사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포인트로 보고 야. 나중에 보니까 추경호까지 어망에 한 번에 잡은 거죠. 제목 딱 나왔다. 단독. 추경호. 한덕수가 다 불었다. 한덕수가 다 불었지롱. 한덕수가 다 불었다. 네.
미안해 경호야 형이 다 불었어. 이런 식으로. 미안해 경호야 그래서 형이 제가 다 이제 불었어. 그 취재원이 한 말이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 네, 게임 네. 끝났는데 추경호는 그걸 모르고 눈치 없이 계속 기자들한테 뭐 나눠주고 네. 고소하고 장윤선 고소하고 네, 난 아니다 뭐 시간대를 봐라 이렇게 진짜. 하는데 죄송한데 네. 가서 한덕수한테 따지세요. 저 고소하지 말고 한덕수한테 따지세요. 네. 네. 덕수형이 다 불었대. 네. 한덕수한테 진실 유포죄를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진실 유포죄. 사실적시 용의훼손이라고. 사실 역시. 네. 그래서 그 취재원이 한 말이 이미 그 추경은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추경호 게임 끝났다. 네, 이거는 이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 32시간이라고 했는데 특검이 네. 그 확보한 영상이 네. 거기에 있겠네. 있겠네. 딱 시간 맞춰보면 딱 네. 맞겠네. 시간하고 정황하고 한덕수의 진술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의 진술. 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참고인으로 마지막에 설거지하려고 그러니까 특검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나머지 이제 진술을 뒷받침해줄 만한 사람들의 진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왜냐면 재판에 갖고 가면 그렇죠. 정황상 추경호는 부인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부른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의 소회가 네. 덕수형이 다 불었던데? 그래서 아주 어깨가 가볍게 네. 자기도 다 털고 왔다. 그러면 지금 박성재 다음 타자는 추경호입니까? 저는 현역 의원 중에서 권성동에서 권성동. 2번 타자는 추경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번 타자 추경호. 네. 네, 가능성이 매우 네, 두 높다. 번째는 이제 현역 중에는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원들은 네. 사실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엄청 코어 그죠? 그룹이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저 사람은 약간 뒷방 늘고 이미 네. 끝난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네.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윤재욱을 대하는 거랑 추경호를 대하는 게 약간 온도차가 있거든요. 배제한 느낌이 좀 강해요. 뭐 대구시장 후보로 올라오지도 않고 이제 맞아요. 그게 의원들도 갔다 온 사람 소문이 좀 났다고 하더라고요. 나겠죠. 알겠습니다. 76만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조금만 괜히 노력이 털었네. 아니 이거 260명을 못 채워서 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근데 슈퍼챗을 많이 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21도 한라사님이 네. 질문하는 기자에서 특종하는 기자로 늘 특종을 합니다. 질문만 하는 기자가 아니라 정작 저희 질문을 채널에서는 잘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는 아니, 진행해서 그래요. 진행자의 네. 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고 역시 패널로 나오면 꽃이 핀다. 예, 이정수는 작두를 탄다. 야. 크림소다님께서도 취재 편의점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예 슈퍼챗 오늘 슈퍼챗을 이정주 기자님 오셔가지고 특종 역시 콘텐츠가 이거 확실히 재밌네요. 많이 근데 오고 재밌네. 한덕수가 다 네. 불었다. 제가 야. 이거 추석 때 취재한 겁니다. 오. 네, 이런 취재는 또 추석 때 발 빠르게 다녀야 야, 조금 시간 있을 때 그러니까 성실한 기자는 네. 확실히 다릅니다. 언제 그렇게 취재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랑 축구도 하시고 축구하고 엄청 다정한 아빠예요. 축구보다 취재 편의점을 먼저 나오고 아빠가 편의점을 나가야 된다. 네, 취재를 먼저 해야 된다. 네, 나오고 나서 오후에 할 거 없으니까 네. 축구하고 밥을 누구랑 먹지 하다가 추석 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예. 있거든.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치. 그래서 그러면 취재원이랑 만나고 오자 해서 나가서 좀 널널하잖아요. 네. 약간 서로 긴장이 풀어 있는 상태야. 그럴 때 취재가 그치. 잘 돼. 네, 그리고 그때. 저도 추석 때 밥 그치, 먹을 그치.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평일에 만나면 사실 네. 약간 목적성이 긴장되죠. 있거든. 맞아요. 서로 예. 약간 그게 있어. 근데 추석 때 만나면 그냥 뭐 송편 하나 드시고 집에 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보안글 하면서 서로 네. 뭐 어디 안 가시냐 여행 안 네, 가시냐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추경호는 이렇던데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나오는 그냥 거죠. 툭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대표가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위축돼 얘기를 있어요. 제가 많이 위축돼 있죠.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 좀 듣긴 네. 했습니다. 지금 본인도 상당히 짚히는 많이 게 위축돼 있으니까. 있다. 네. 짚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너무 거. 이상하잖아요. 네. 당연히 의당 그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사실 1시 01분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긴 했지만 내란숙의 윤석열이 선포를 안 했어요. 그리고 4시 반쯤에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합참에 가가지고 야 필요하면 내가 2번 3번 더 계엄하면 되는데 결심지원실만 왔다 그치, 가고 왔다 막.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2차 3차 계엄이 추가로 터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에 비상대기했던 인원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추경호는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 의결할 의지가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첫 발을 담궜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이 처음- 아무 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정황조합을 한번 해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그런 내란 특검에 계속 안 나갔냐면 네. 그렇게 나오라고 했잖아요. 참고인 뭐 증인 나와달라고.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란 특검도 이미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도 아는 거야. 뭐야? 자기가 들어갔다 나와서 만약에 추경호가 잡히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이 꼬말린 게 되는 거야. 네. 한동훈이 가서 붕괴 되는 거예요. 모양새상. 네, 한동훈이 네, 아무리 네. 나와서 한덕수가 다 네. 불었대. 이미 라고 해도 안 믿어. 해도 안 믿지. 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했나요? 한덕훈 제가 했나요? 그러니까 둘 다 공동 정부, 둘 다 공동 진술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그래서 대표가 이렇게 피하는구나. 그래서 거기를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 거제로 도망간 거예요. 거제로 도망가고 예. 라이브 방송. 거제 도망가가지고 그때 한참 참고인 부를 때 네. 거제 도망갔다 와서 네. 요새 방송 겁나 많이 나가더만. 그러니까요. 요새 뭐 하루에 네. 거의 뭐 하나씩 방송을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최혜병 특검팀의 SBS 보도에 따르면 최혜병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요구를 받고 그렇죠. 있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포돼야죠 뭐. 체포. 네. 피의자 신분이니까. 네. 피의자 영장- 신분이니까 영장 바로 받아야죠, 영장 지금. 받아서 네. 체포 수순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어쨌든 본인은 이제 반박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사 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많이 했던 말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예전에 네. 대표 시절에 예. 그 수사 받을 때 법에 따라서. 법 따라서 아니, 네. 엄정하게 당당하게 임하면 되고 왜 수사기관을 마치 체리피커처럼 고르냐? 왜 고르십니까? 이번에 이제 최혜영 특검 예. 요거까지 좋아. 베스킨라빈스까지는 아니죠. 우리가 세 가지 맛 중에 예. 내란 특검 피했으니까 자, 두 번째 딸기 맛 들어갑니다. 처음에 초코를 피했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네. 이제 나오셔야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맞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국감되면 정치부 기자들을 어떻게 취재하는지 그게 궁금해하시다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국감 시즌 기자들의 일과를 나눠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는데 국감 때는 뭐 국감은 박근혜 기자들이 제일 바쁠 때죠. 네. 네, 정치부 기자들은 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간입니다. 하여간 네. 11, 12월이 제일 싫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국감이라는 것이 어쨌든 감사를 하고 뭐 자료 요구권을 발동하는 가장 많이 발동하는 시기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의원실에서 어디 피감기관에 자료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자 내가 친한 기자 혹은 열심히 하는 기자한테 줘요. 네. 그게 단독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죽어나죠. 또 물 먹었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 한 3개월 전부터 관계를 다져놔요. 맞아요. 그 의원실 가가지고 매일 가서 막 그 관계 다져놓고 이번에 뭐 할 거냐. 이번에 뭐 할 맞아요. 거냐, 뭐 네. 재밌는 거 있냐, 나오면 나 좀 줘라, 거기 주지 말고 우리 줘라, 뭐 이런 거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깊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입니다. 이 시즌이 제가 보니까 약간 기자들 입장에서는 업무 강도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알 권리가 상향 평준화되는 거고 그렇죠. 기자들 입장에서 하향 평준화의 네. 시즌인데 왜냐하면 원래 평소에는 사실은 남이 안 쓰면 나도 안 쓰면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교 1등을 하겠다는 거는 상대가 40점이면 내가 41점만 맞으면 돼. 네. 근데 국감 때는 80점, 90점 맞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집에 돌아가면 국장이 물어봐. 넌 도대체 뭐 하냐? 예. 남들 그럼 저도 80, 시험 공부해야죠. 그래서 국민들 알 권리에서는 좋긴 한데 네. 엄청 피곤한 날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네. 잠잠하던 솔직히 말해서 받기잖아 전화. 네. 솔직히 우리가 이 선수들 네. 실력을 모르냐고 맨날 공차하는데 그쵸. 축구로 오면 매일매일 조기 축구하는 애들이야. 내가 네 실력 몰라? 네. 근데 갑자기 단독을 쓰기 시작해. 야, 그럼 어처구니 없죠. 네. 네가 이걸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압박이 들어와요. 근데 사실 이 국감 시즌에 단독은 물론 훌륭한 기자들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지런하면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나머지는 약간 정치부가 인사이트 촉이 있어야 돼요. 네. 법조나 정치는 네. 약간의 전체 흐름의 파도를 보는 네. 촉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보다가 이렇게 푹 찔러야 되는데 네. 국감은 진짜 열심히만 다니면 돼요. 네. 그 일명 성실하게. 마와리를 많이 돌면 네. 돌다 발이. 보면 네. 갑자기 자료 요구한 자료가 왔을 때 딱 그 그쵸. 의원실 가면 네. 그렇죠. 우리 이거 왔는데 그쵸. 하면 그거 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쓰죠 보통.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본말 써서 기자들 또 검사들 이게 일본말이 참 많아요. 많죠. 우리가 많죠. 아직 예. 그 식민 자세를 청산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는 의원회관을 2층부터 해가지고 쭉 돕니다. 돌아다니죠. 그래서 네. 사실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9월 정기국회 시즌 돌아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줬짜가지고 상임위별로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쵸. 쭉 다닙니다. 평의원까지 쭉 다녀가지고 초선, 재선,
3선 이상, 다선. 뭐 다선방에는 다니면 별거 없어요. 초선들이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맞아요. 요새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여튼 국감 시즌에는 무더기로 기사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로 통계 관련된 기사. 통계 관련 많죠. 요새는 그런 것들을 아예 좀 스킵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쟁점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뭐 법사위, 그죠. 과방위 이런 데가 쟁점 상임위가 되고 어제만 하더라도 뉴스의 전체 지면의 8할 이상이 법사위였던 법사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어제 법사위 가가지고 복도에서 현장 봤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한 말씀 하시라고. 예. 채널A 최혁진 의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채널A 그 보도 영상에 제 얼굴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혁진 의원한테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시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조의대로 포문을 열었어요.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약속한 대로 오전 인사말 그리고 마무리할 때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러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 억울함을 성토했어요. 억울함을 성토하면서 성토하더만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의 선거법 판결과 관련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행적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니까 한덕수 포함해서 사인회동 한 적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불신 해소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아수라장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이른바 감사방해를 해서 추미애 위원장으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회하니까 갑자기 떠났잖아요. 그렇죠. 11시 40 몇 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례라고 하는데 그 국회법 121조에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도 국회가 부르면 나와서 증언해야 된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자기는 관례적으로 원래 증언 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선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증인 불출석서 사유서 내고 그 와가지고 인사말만 하고 가는 거 보면서 이게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법을 약간 법 위에 있는 건가? 좀 모욕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하는 건가? 저는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도 그렇고. 제가 어제 현장에서 마주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국다시였어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을 던졌지만 한 차례도 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왜소하더라고요. 굉장히 왜소하고 근데 어쨌든 경호가 붙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다 떠나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설명과 상당히 불일치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천대엽 대법원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 그 법원행정처장이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관련 기록을 봤다. 왜냐하면 말이 또 바뀐 거죠. 회부가 되기 전에. 회부가 되기 전부터 이제 봤다. 그래서 한 20 며칠 정도 이 볼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35일.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따르면 말이 안 됩니다. 4월 22일에 기록이 나온다는 이게 거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쟁점과 논쟁이 있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그 상고심과 관련해서 상고심이 올라간 뒤에 너무 빨리 결론이 났다. 파기환송이 된 경우 중에도 너무 빨리 결론이 났다. 근데 어떻게 너네가 4월 22일 날 대법원에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그 소부 그 2부에 배당이 됐는데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4월 22일 날 배당이 됐는데 어떻게 5월 1일 날 9일 만에 7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볼 수 있느냐가 사실 쟁점이었죠. 지적할 수 있는 딱 지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이 말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우리 사실은 한 달 전부터 봤어. 3월 28일 날 사건이 접수되자마자부터 사건 기록을 봤어. 배당되기 전부터 봤어. 그래서 우리는 35일 동안 사건 기록을 보고 심의한 거야. 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배당이 되기 전에는 사건 기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뭐 끼케야 판결문 그 이게 항소심에서 했던 판결문 정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본인의 말이 계속 충돌하는 거죠. 과거 본인들이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도 계속 충돌하고 있는 네. 상태인 거죠. 그렇죠. 미리 봤으면 불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네. 접수되고 공식적으로 로그를 한 다음에 저거는 지금 공문서거든요. 그렇죠. 네, 대법원은 2심에 상고심으로 올라온 거를 본인들이 절차에 따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보고 뭐 후에 보고 이걸 떠나서 그러면 저 날짜에 맞춰서 본인들이 넉넉하게 기일을 잡은 다음에 실제 소수 의견도 있잖아요. 소수 의견 2명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직 예. 숙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예. 나머지 근데 전원합의체를 저렇게 땡겨서까지 하면서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너무 빨리 판결했다는 걸 의식해서 스스로 재발절이기 때문에 그 앞단에 내가 이거 봤다. 네. 앞단의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저 얘기를 했어야죠. 그쵸. 예를 들면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그쵸, 처음에 그쵸. 네. 이 사건 파기환송 심의에 법사위 소집했을 때 처음에 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예. 이제 진술의 누더기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비판 나오니까 B라고 얘기하고 예. B 찌르면 C라고 얘기하고 예. 계속 자기 방어 논리를 만들고 예. 있는 거예요. 마치 어제 범죄자처럼.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굉장히 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자기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게 지적이 되니까 눈빛이 엄청 흔들리던데 아까 띄워준 내용 보면 이게 보면 그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거든요. 거기에 출력일 날짜가 4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이제 2025도 4697 이재명 사건은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 이 책 추가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수기로 누군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는 지금 확언해서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이후에 있을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기록이 간 날은 인수인계가 된 날은 4월 22일이고 만약에 이정주 기자님의 지적대로 그 전에 3월 28일부터 기록을 봤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법에 해당한다. 볼 수 없는 기록을 네. 본 거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절차적으로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대법 판결에 대하여 전원합의체로 올려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 전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수사로 밝혀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장 임기가 다 만료된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신도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검토돼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저는 어제 한 말 중에 네.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도 그 소리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 인사말하고 마지막 인사말이 조금 뉘앙스는 달라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하도 폭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본인이 억울하고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네, 느낌. 약간 톤이 나지. 네. 처음에는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 그 누구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재판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후보 시절에 저 선거법을 지금 파기환송했다고 여기다가 증언대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파기환송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파기환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파기환송만 시켰다면 적어도 외관을 공정하게 가져갔어야 돼요. 외관을 다른 절차가, 사건 예. 실제로 뭐 어제 또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전원합의체 통계 중에 지금 이게 9일 만에 한 사건이 이거 하나예요 지금 3천 몇 건 중에 이게 딱 하나입니다 5년간.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른 사건들은 왜 그런 9일 만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위증교사나 다른 법도 아니고 선거법이잖아요. 사실 이 외관의 프로세스 문제도 있지만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선거법에 대한 문제도 네. 결국 우리가 한번 다루긴 해야 돼요. 공직선거법 250조. 맞아요. 제가 기자 은퇴한다고 몇 차례 걸었잖아요. 대형태를 가서 자, 네. 은퇴한다고 했다가 아직도 악플러가 쫓아다녀요. 이정주 왜 아직도 기자하냐고. 그래서 승질 같으면 들어와서 진짜 아니, 예,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우리 뭐 기자 얼굴 뭐 대단한 직업처럼 네. 판사나 되면 저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검사나 되면 말도 안 하겠어요. 지기현 판사 네. 판사 좋은 직업이니까 안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본인 그 버티고 싶어서. 그러니까. 근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걸로 기자 은퇴하겠다고 말까지 걸었던 거는 사법개혁 운동해야 된다. 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선거법 공직선거법 250조 토론하다가 너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뭐 쪽지 봤어? 그 사람 알아? 몰라? 휘발성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선거 한 달 앞두고 대선 후보 그것도 1위 주자를 날린다고요? 그런 나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대봐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고 그러니까요. 거짓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짓말 잘못했죠. 그래서 민사로 한다니까요. 민사로 하거나 언론이 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건 소프트한 공론의 장에서 해결하라는 거지. 네. 형사법 절차로 정치에 개입해서 대법원이 도대체 뭔데요? 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250조는 굉장한 악법이에요. 그리고 이 악법을 지금 이제 검찰청 해체됐지만 네. 이재명 후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체리피커처럼 윤석열을 왜 안 걸었어요? 우리 장모는 1원도 안 받았다며. 그러니까. 1원이라 지금 몇 천억을 해먹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3천만 원 손해봤다며요. 네. 뭘 손해를 봤어요? 맞아. 손해보고 구간만 떼니까 손해봤지. 그렇지.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주식으로 몇 억 번 사람이에요. 몇 억 2억 받았는데 그 구간만 따지면 한국 축구는 월드컵 1등이죠. 우승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만 네. 저는 그 거짓말쟁이의 윤석열조차도 설사 선거법의 허위사실이지만 윤석열을 선거법으로 대통령직에서 날린다. 전 반대합니다. 네. 그건 선거법으로 날리면 안 돼요. 예. 계엄했잖아요. 계엄. 이런 걸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 네. 댓글에 예리한 매운맛 이정주 기자님 화이팅 막 이런. 아 오늘 작두 탔는데 네. 76만이 안 되네.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한 170분. 네, 안 되네. 아, 제가 어렵다, 여기서 어려워. 뭐 하나 더 얼어야 네, 되겠는데. 은퇴할 지금 건수가 없어요. 아직 지난번에 파기한 성화는 화들짝 놀았어요. 집에서 와이프가 절대 은퇴 소리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 그러다가.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오늘 아침에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관련해서 납치 문제 가용자원 총동원해서 신속 정확 확실하게 대응을 해라. 이거 사실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현직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이 캄보디아의 납치 구금 폭행, 고문 당해서 돌아가신 그렇죠. 분까지 있어요.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심지어 캄보디아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ODA 등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 때 1조 원 갔어요. 2022, 23, 24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캄보디아 납치 문제 특히 젊은 층에서는 더 특히 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위기가. 정치적 효용성이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 최근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된 거예요. 사실 네. 공론화된 게 몇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탐사 프로그램에서 취재가 들어가서 방송을 하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방영을 했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뭐 국수본부장도 파견하고 그죠. 뭐 그렇죠. 국회도 이번에 현장 국감하고 그렇죠. 이번에 세게 또 한번 들었다 놨다 하겠다 캄보디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그 관련 TF도 만들고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정치인을 리더를 잘 뽑으면 그래도 뭔가 바뀌는구나라는 좀 느낌을 받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이 해외에 가서 요만큼이라도 다치거나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발동을 해서 피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을 한 그러니까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마약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어요. 네. 2명을 직격해서 이문정 검사장 백혜령 경정. 그리고 백혜령 경정. 근데 이제 백혜령 경정 오늘 아침 저희가 잠깐 통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심우정 때 마련된 검경 네, 합동수사단 이거 자체가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는 없다라는 본인의 입장이 아주 명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사팀을 짜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이거 취재하느라 진짜 머리에 그 쥐가 났어요. 이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네, 좀 많이 꼬여 있었는데. 예, 많이 꼬여 있어서 취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방침이나 태도 그리고 대통령의 뜻은 뭐냐면 권한을 확실하게 줄 터이니 수사로 말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형광 기자는 역시 이재명식 희동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역시 이재명이다. 평가를 했는데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꼬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취재를 많이 했네. 근데 요 문제가 사실 좀 일종의 이문정 검사장이 사실 지금 인사 이후에도 좀 섬처럼 남아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전체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검찰 오적 뭐 지적하고 나서도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이문정 검사장의 어떤 본인에게 미션을 준 거다. 백혜련 경정의 어떤 수사 외압. 네. 이거는 마약 문제도 박종훈 대령하고 거의 비슷한 사안이거든요. 사안은 사실 마약 수사를 세관에서 이제 불법으로 유통되던 거, 그러니까 불법으로 통과된 사안을 조사를 하다가 수사에서 외압을 받아서 오히려 그 두 번째 문제가 더 커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병로까지 올라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압이 지금 실체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문정 검사장과 함께 시너지를 한번 내봐라. 그렇죠. 예, 그리고 좀 그런 미션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너지는 계속 지금까지 합수단이 있다고 해도 백경정 말대로 약간 지지부진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 수사 성과가 손에 잡히는 수사 성과가 없었죠. 네, 왜냐하면 저기 사실 수사 외압에 수사만 해도 힘든데 수사 외압에 연루 내지는 그 연관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백경정은 저 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령 경정이 힘을 합쳐서 성과를 내라. 그리고 아까 우리 박 기자 말대로 그 수사 성과는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말이 아니라. 예. 그 조선일보는 대통령 백 백혜룡, 이문정 지검장도 무시? 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백혜룡이 내가 마약 수사 은폐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뭐 걸 거냐. 백혜룡의 뒷배 이재명은 대답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이해가 안 돼요. 엊그제까지 민생 투어 하시다가 올라왔어요. 이것 때문에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백경정하고 이제 두 분이서 약간 뭐 민사소송 지금 걸어놓고 하는 건 알겠어요. 제가 뭐 그 저간의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두 분이 그렇게 그 한동훈 전 대표도 따질 부분이 있으면 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권리니까. 네. 근데 이걸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뭘 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논법이 안 맞죠.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짜치죠. 뭐냐면 사실은 본인은 어떻게든 이거 뭐 어떤 걸 발판 삼아서 지금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때 그 보궐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발판 삼아서 본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죠, 사실. 네. 지금 오늘부터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절차 어기고 수사에 개입했다, 윤석열과 똑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불법 짓이다. 이것도 특검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또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오늘은 또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 불법 짓이라고 주장을 하며 이것도 특검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끊임없는 정쟁을 일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왜 불법 짓이죠?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것에 적합한 사람을 찝어서 이 사람한테 수사 맡겨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 수사 보통 지시는 압색을 하거나 구속 뭐 기소를 하거나 영장을 치라거나 영장 치지 말라거나 이게 수사 개입이지.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민생 뭐 예를 들면 주폭들과의 전쟁, 뭐 교통사고 뭐 이런 어떤 납치의 전쟁 다 불법입니까? 캄보디아 말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네. 전체적인 수사 지휘권으로서 인사권자로서 말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사례 많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서 같이 해라. 이게 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인사권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흔들기죠. 정권 흔들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다고 해서 흔들릴 정권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셔봐야 좀 성과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탈출구가 없는 느낌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좀 무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오늘 뭐 발인인데 그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도
사실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 아닙니까? 너무 심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유족들도 그게 원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공공지구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개발부담금 냈는데 왜 최은순 일가의 그 패밀리 17억. 비즈니스는 그렇죠. 빵원이냐? 17억이 부과됐다가 빵원이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 문제 제가 내부에서 듣기로는 지금 그 지난번에 김모석이간 네. 그분 구속됐잖아요. 담당 국토부에서. 키맨. 네. 예. 그분 이제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수사 내용이.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었던 당시 그 국토비서관, 인수위. 예, 네. 국토비서관 비롯해서 차관 이렇게 나름대로 수사가 좀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이 터졌다. 예, 그래서 양평이 속도를 좀 받고 있었어요, 사실은. 양평 고속도로가. 예, 최근에. 예. 양평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공원개발지구 그렇죠. 양쪽이 다 같이 물려 있는 사건이니까. 수사 탄력을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좀 이 사안이 어려워서 그런데 네. 냉정하게 보면 특검팀에서는 누가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 오히려 네.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안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반클리프를 받거나 네. 뭐 샤넬백을 받거나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그거는 인사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김건희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네. 잘못한 걸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국가적으로 피해가 있거나 네. 국가적으로 손실액이 많은 사건은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지.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봐주자는 게 아니라 예. 개인의 뇌물 사건이거든요. 근데 단순 뇌물 사건이다. 그렇죠. 예. 근데 양평 뭐 IC나 공공지구 이런 얘기는 네. 수많은 피해자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예. 아니 아니 사이즈는 훨씬 커요. 국가 정책을 예타까지 통과한 그 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그렇죠. 보다 더 어렵다는 예타를 통과한 종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인수위 때. 예? 이 엄청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건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공무원 사망 사건 가지고 특검한다 이런 주장을 하니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안 된다. 그 요즘 역풍 보수 맞는다. 쪽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야 그거 정권 바뀌었는데 왜 계속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만하고 덮어. 너무 이거 아프다라는 그냥- 거예요. 너무 네. 아프다라는 거. 너무 아프다. 이게 그만해라. 사실 왜 계속 해야 되냐고 생각이 드냐면 파면 팔수록 이건 너무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더 제대로 파서 나중에 교과서화 해야 된다. 표본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네.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직 76만 안 됐나? 안 됐어요. 예. 몇 오늘 명? 오늘 안에 76만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166명. 예. 166명이 부족합니까? 예. 야. 좀만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게 여기까지 그런 거일 수 여기까지가 있어요. 끝인가 뭐 그 이제 대부분 구독해서 보고 계신 그런 것 거죠. 지금. 같아요. 아, 예. 많은 그렇죠. 분들께서 이미 구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번에 큰 걸 들고 오면서 예고편을 깔고 그러니까 들어가야겠네. 예고편을 좀 띄워주셔. 네, 예고편 깔고 들어야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 전에는 채우고 그 전에 채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럼요. 오늘 안에 방송은 채워주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네. 한동재 대표 29분 전에 네.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야 이분이 또 시작했네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게 네. 페이스북에 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아까 그 백혜룡 망상의 뒷배이자 보증인 예, 예.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 뭐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예. 썼어요. 예. 어제 그냥 이 특유의 그 관종기가 나와가지고 하루하루 1일 1페북을 몇 개씩 쓰고 있어요 보니까. 좀 신난 근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한동훈 전 대표 이 그 입장문을 보고 나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이분이 그 최상병 특검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필요할 때마다 본인 유리하게 아전인수로 많이 써요. 이 보면 오늘도 그 문장에 보잖아요. 두 번째 문단 뒤에 보면 뭐 이번에 이제 마약 사건 수사한 게 최상병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 일선 검사에게 직접 수사 개입을 한 것은 중대한 불법이다. 이게 마치 이제 박정훈 대령 뭐 수사 외압 네. 이거랑 윤석열이 그거랑 똑같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마지막에 보면 최상병 사건과 똑같습니다. 많이 더합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딴 거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진짜 우리 편의점 부탁 좀 하고 싶어요. 네. 발의 좀 하세요. 법 좀 발의 좀 하고 얘기하세요. 발의 최상병 특검법. 예.
본인 아니면 그 사과를 해야죠. 네, 사과를 해야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분이 우리 알잖아요. 전당대회 나올 때 2024년 선거 망하고 전당대회 때 뭘로 당선됐나요? 최혜병 특검법. 이거 제3자 특검 뭐 대법원장 받겠다. 추천한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법원장 추천 받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큰 그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큰 그림일 수 있어요. 조이대를 믿고.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발의한다고 해놓고 발의도 못했잖아요. 그 18명 어디 갔습니까? 친한 게. 그러니까. 그것도 못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박찬대 의원 생각나는데 그거를 살짝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법원장이니까 그 제3자 특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조이대를 못 믿고 이거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틀어버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지만 당시에 상당히 오판할 뻔했다 이런 그죠. 이제 자기 고백을 했죠. 그렇죠. 네. 한동훈 전 대표 여기에 딱 자기가 말해놓은 거 자기가 발의만 해도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두드러 맞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도 발의도 못하고 결국은 제가 통과시키라는 게 아니라 발의를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쵸. 솔직히 박 기자는 저랑 이제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 선배도 정치부에서 법안 발의는 코스프레예요. 저는 그래서 의원들한테 맨날 물어본다. 발의요? 그 10명 어떻게 대충 모아서 이게 발의한 다음에 원내대표한테 법사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끊기면 나 발의했다고 코스프레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국회 본회의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요. 진정성 있는 거지. 그리고 평의원도 아니고 당대표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당대표 정도 되면 본회의까지는 끌고 갈 수 있죠. 그렇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민주당 책임인데 본인은 국회 본회의는커녕 법사위는커녕 발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해 이런 방법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만 나오면 최상병이야. 그럼 이러겠죠.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입법권이 없습니다. 제가 의원이었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가 톡톡 살아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76만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